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북한군 242대 소련제 T-34 탱크가 남쪽을 향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72시간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무너졌습니다. 3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아십니까? 38선 전 구간이 뚫리던 그날 단 한 곳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탱크 한 대 없이 제대로 된 대전차포도 없이 그저 맨몸으로 달려들어 자주포를 막아낸 병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병사들의 이름은 놀랍게도 이 나라의 역사책에서 잊혀진 채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왜 미군 8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군대라고 했는지. 두 번째,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 중국군 공식 전사조차 인정한 유일한 패배가 있었다는 것.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세 번의 전투, 그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춘천지구 전투 1950년 6월 25일에서 28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심일. 국군 제6사단 심연대 대전차포 중대 소위. 1950년 6월 25일 새벽 그는 소양강변 옥산포 진지에서 남한겸을 들었습니다. 강 건너편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쇳덩이들, 북한군 제2사단의 SU-76 자주포 10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일 소위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못 막으면 우리 뒤에 가족들이 죽는다. 가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손에 제대로 된 대전차 무기가 없었습니다. 당시 국군은 미군 고문단의 반대로 전차와 대전차포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오직 겸사들의 몸뚱이와 수류탄, 그리고 화염병만 있었습니다. 심일 소위는 두 발로 달렸습니다. 자주포를 향해 직접. 그는 6탄 돌격으로 자주포 2대를 파괴했습니다. 그 하나의 돌격이 불꽃이 됐습니다. 진지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작전 계획은 이랬습니다. 첫째 날 춘천을 점령하고 셋째 날 수원을 장악해 국군 주력의 테러를 차단한다. 단 하루면 끝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 북한군 제2군단은 병력 규모에서 국군 제6사단의 수배였고 자주포와 야포까지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춘천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국군 제6사단은 사단장 김정호 대령의 지휘 아래 소양감을 자연 방어선으로 삼아 코병 화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귀순병세의 정보를 분석해 적의 접근로를 미리 파악했고 시민들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콘크리트 대전차 진지를 전쟁 한 달 전에 완공해 놓았습니다. 이 6일의 사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북한군 제2군단의 전사자 및 부상자 6,792명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반면 김일성은 분노했습니다. 원쟁이 시작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그는 북한군 2군단장 김광협, 2사단장 이청송, 12사단장 전우를 모두 해임시켰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소설과 기록에서조차 고전을 면치 못한 전투라고 인정한 유일한 초기 전투, 그것이 바로 춘천이었습니다. 후에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춘천이 버티지 못했다면 김일성의 계획대로 국군 주력은 포위됐을 것이다. 잭선협의 낙동강 방화선도,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도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날 끝났을 수도 있다. 그 3일을 만든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맨몸으로 자주포에 달려든 한 소위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전투로 부국의 사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1년 후 이 6사단은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한 뒤 완전히 다른 군대로 부활해 중공군을 박살냈습니다. 용문산 전투 1951년 5월 16일에서 23일 1951년 4월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제6사단에게는 봄이 없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사창리에서 중공군의 기습을 받은 유궁사단은 부대가 흩어지고 지휘체계가 흔들리는 최악의 패배를 맛봤습니다. 사창리 전투에 불명예 연대장과 일부 참모들이 해임됐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6사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임 연대장 송대후 중령이 부임한 날 전 장병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채로 이 전장을 떠나지 않는다. 한 달 후
육사단은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일대의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5월 16일 중공군 제19병단 제63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 사단, 제187사단, 제188사단, 제189사단 북한강에 건너 밀려왔습니다. 전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공군 3개 사단, 국군 류연대를 주력으로 한 육사단 일부 숫자만 보면 전투가 아닙니다. 학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공군이 국군 전초진지를 주저항선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육사단의 전술은 정교했습니다. 전초진지에서 적을 최대한 소모시키고 본진에서 결정적 반격을 날리는 구조. 5월 17일, 18일, 19일 중공군은 파상,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4차례, 5차례. 그러나 육사단 이연대는 나산고제, 353고제, 427고제에서 진지를 고수하며 백병전으로 맞섰습니다. 밤이 되면 조명탄이 터지고 그 빗속에서 병사들은 칼과 개머리판으로 싸웠습니다. 적이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 뒤엉킨 육박전. 5월 20일 새벽 5시 중공군의 파상 공격이 4번째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육사단 7연대와 19연대가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기습을 당한 중공군 제63군은 대규모 포위 공격이 시작됐다고 오판했습니다. 그리고 3개 사단 전체가 고주를 시작했습니다. 후퇴 과정에서 중공군은 야포를 모두 유기했습니다. 육사단의 추격은 계속됐습니다. 이 전투에서 육사단이 기록한 전과는 이렇습니다. 중공군 사살 5천여 명, 포로 수십 명. 중공군 제63군은 이 전투 이후 재편성에 반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들은 미 제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장병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 제6사단은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부대다. 벤플리트 장군,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미 의회 연설에서 직접 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 그가 인정한 부대가 바로 한국군 제6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용문산 전투에서 독군과 맞서 대패한 중공군 제63군, 그 부대는 훗날 베이징 수도 방어를 맡는 중국 인민해방군 최정예 제82군으로 거듭납니다. 그들의 공식 전사는 이 패배에 대해 단 몇 줄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그만큼 뼈아팠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1년 뒤 가을, 이번에는 다른 부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국 공식 역사책이 유일하게 우리가 졌다고 인정한 전투를 만들어냅니다. 백마고주지 전투 1952년 10월 6일에서 15일, 강원도 철원 1952년 10월에 한 395고제. 이 작은 언덕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 이 고지를 차지하면 광활한 철원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서울로 이어지는 모든 보급로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국군 제9사단, 다른 쪽에는 중공군 제38군. 중공군 제38군을 아십니까? 이 부대는 한국전쟁 최초의 미 제5사단을 군우리에서 괴멸시킨 중공군 최종의 부대입니다. 총사령관 펑더화이로부터 직접 38군 만세라는 탄사를 받은 이른바 만세군. 그리고 국군 제9사단 사단장은 김종호 소장. 그렇습니다. 혼천 전투에서 탱크 없이 북한군 2군단을 막아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구사단장으로. 전투 3일 전인 10월 3일 중공군 군관 한 명이 귀순했습니다. 중공군 114사단이 6일과 8일 사이에 395고지를 공격할 것입니다. 김종호 소장은 즉시 방어, 병력을 5개대대로 증강했습니다. 10월 6일 아침, 예고대로였습니다. 중공군은 먼저 복매호 수문을 폭파했습니다. 결곡천이 범람했습니다. 국군 증원로가 차단됐습니다. 동시에 포격이 쏟아졌습니다.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중공군은 병력을 교대해가며 파상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총 9개 연대 중 7개 연대를 투입했습니다. 고지의 주인은 열흘 동안 7번 바뀌었습니다. 낮에 국군이 탈환하면 밤에 중공군이 빼앗았습니다. 밤에 중공군이 올라오면 날이 밝기 전에 국군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야간 백병전이 너무 치열해서 저가를 구별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더듬어 확인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짧으면 중공군, 약간 길면 한국군. 이 전투에서 쏟아진 포탄만 27만 4,954발. 한국전쟁 단일 전투 최다 포탄 소비 기록입니다. 포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395고지의 나무는
한 그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지의 높이 자체가 몇 미터나 낮아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산등성이가 허옇게 벗겨져 마치 백마가 누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겼습니다. 백마고지. 10월 15일 열흘간의 전투가 끝났습니다. 증거를 보겠습니다. 중공군 제38군 사상자 14,000명, 정예병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국군 제9사단 사상자 3,416명, 1개 사단이 3개 사단을 상대로 사상자 비율 1대 4의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공식 전사 연전 연승을 자랑하던 그 기록이 백마고지 항목에서 멈칫합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전투를 두고 일본의 군사연구자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군 제9사단은 중공군 최종의 부대를 상대로 세계전사에 유례없는 지역 방어전을 수행했다. 김일성도 백마고지를 빼앗기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승리의 여파로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10개 사단 추가 증원받을 수 있는 본분을 얻었고 현재 대한민국 육군 20개 사단 체제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춘천에서 탱크 없이 자주포를 막아낸 심일 소위 사창리 패배의 치욕을 딛고 중공군 3개 사단을 격퇴한 6사단의 병사들, 열흘간 고지를 7번 빼앗기고도 7번 되찾은 9사단의 전사들, 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압도적으로 졌을 때도 그것을 서사로 만들고 교훈으로 삼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잊힌 전쟁이라 부르지만 그 잊혀진 전쟁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였습니다. 세 번의 전투를 돌아봤습니다. 1950년 춘천, 1951년 용문산, 1952년 백마고지.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 압도적인 열세였습니다. 둘째, 모두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셋째, 그 기적의 핵심에는 언제나 평범한 병사들의 평범하지 않은 결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치밀 소위는 탱크를 향해 달렸습니다. 6사단 병사들은 패배 후 더 독하게 갈고 닦았습니다. 9사단 전사들은 7번 빼앗기고도 8번째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진인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대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빼앗기는 고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무너지는 방어선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당신의 전장에서 당신은 몇 번째 올라가고 있습니까? 표기는 쉽습니다. 내려오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언제나 한 번 더 올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또는 자녀에게 보내주세요.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 그 자녀 세대,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이 함께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간 이야기이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세 전투 중 가장 가슴에 남는 전투는 어떤 건가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서 7번 빼앗기고 8번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